여기 한국인들은 전부 인종차별자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태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한국인들의 차별적인 모습을 확인하러 간 그녀는 한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마을 사람들은 한국 때문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마 이런 현상은 비단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태국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모든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압도적으로 한국이었습니다. 태국 내의 K-팝 열풍은 정말 종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K-팝 그룹이 태국에 방문했다 하면 수천 명의 팬들이 참석하고 몇몇은 K-팝 스타들의 얼굴을 보고 감격해서 그대로 실신까지 하는 등 태국인들에게 한국이란 거의 신과 비견될 정도로 우러러보는 존재였죠. 실제로 태국 전역의 수많은 댄스 그룹들과 인플루언서들은 K-팝 댄스 커버 대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태국에는 아예 K-팝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야말로 태국 내의 한국 문화는 이제는 인기 수준을 넘어 아예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한국 드라마도 빼놓을 수가 없죠. TV 자체를 거의 안 보시는 저희 부모님조차 한국 드라마만큼은 꼭 챙겨보며 엄청난 팬이 되셨고, 특히나 엄마는 한국 드라마를 안 보면 친구들과 대화 자체가 안 통한다며 한국 드라마 시청은 태국에서 뉴스보다 중요한 콘텐츠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그리고 태양의 후예와 같은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는 태국 내에서 압도적인 시청률을 누렸고, 태국은 풀하우스라는 한국 드라마를 태국 버전으로 다시 리메이크까지 했을 만큼 한국 드라마는 태국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국의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레 한국인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태국인들에 비해 10cm 이상 컸고 왜소한 태국 남자들보다 체격도 2배 이상 컸으며 무엇보다 잘생겼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자신의 장래희망을 적는 종이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적은 친구들도 상당수 있었을 정도로 한국 남자는 태국 여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실제로 웬만한 태국 학교에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모름지기 태국 여자라면 한국 드라마와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한국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태국으로 관광을 온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죠. 이렇듯 태국인들에게 한국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열렬히 짝사랑하는 존재와 다름없었고,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구매력도 높고 시민의식도 매우 좋았기에 태국인들에게 항상 환영받는 존재였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의 생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방콕에서 조그마한 지역 투어사를 운영 중이고 한국학과를 나온 직원과 함께 한국인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는 정말 별의별 외국인 진상들을 전부 겪어야 되기에 상당히 고된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너를 지키며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었고 저희는 늘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여행사를 운영해왔죠.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려는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 의심자로 여겨지며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태국을 포함한 112개국의 여행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한국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을 구축해두었고 이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태국인들은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거절당했다는 태국 언론의 보도는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름대로의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 한국이민국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태국 국적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입국 통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무리 한국이라도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태국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인데 어떻게 그런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각종 불법적인 일들에 가담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너무나도 냉정하더군요. 이들은 태국의 고위 공무원이나 교수,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까지 태국에서는 어딜 가나 존경받는 직종의 사람들마저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전부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나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국인들이었지만 이러한 한국의 차별적인 행동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국 입국에 실패한 태국인 인플루언서들은 한국 불매운동을 주도하며 한국 여행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국의 태국인 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반한 감정의 물결은 각종 소셜미디어로까지 퍼지며 일반 태국 국민들 모두가 한국 여행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반한 감정은 한국 상품과 관광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며 태국 내의 한국에 대한 좋았던 감정들은 급속도로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태국에서 증가하는 반한 감정은 태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까지 경색시키기 시작했거든요. 태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입국 정책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태국인들을 차별할 시 태국 측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할 거라면서 으름장을 놓았거든요.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부 끊어야 한다며 한국과의 교역을 끊는다면 손해를 보는 쪽은 한국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저는 이러한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는 상황에 약간은 불안한 감정도 들었으나 그래도 이러한 태국 정부의 강력한 태도는 분명 한국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태국은 불합리한 상황에 저항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민족이고, 이번 기회에 그러한 저력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 영향은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2024년 상반기 한국의 태국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9% 이상 감소했거든요. 한때 태국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였던 한국은 이러한 한국 불매운동과 강화된 입국 문제로 인해 인기가 떨어졌으며, 많은 태국인들이 현재 일본이나 베트남과 같은 대체 여행지를 선택하고 있죠. 19%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저는 이러한 압도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태국이 한국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지 않는다면 한국의 관광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관광대국인 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태국은 한국에 여러 물건들을 수입해주는 국가로 태국이 한국의 물건을 구매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생각과는 달리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언니의 생각은 전혀 다르더군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좋아했던 언니는 늘 전국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로 국비장학생으로 한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후 현재 한국의 무역기업에 취직하여 태국 및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언니는 지금도 1년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태국인들 중에 언니만큼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태국인으로서 태국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언니는 한국인들은 굳이 태국에 오지 않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많다며 이 싸움은 분명 태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봐. 한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이야. 그래서 태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굳이 태국을 가고 싶지 않으면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여행을 가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지. 이건 태국인들은 유럽행 비행기 값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태국인이 한국으로 여행 가서 한국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한국인이 태국으로 여행 와서 돈 쓰는 규모가 십수배는 큰 거 아니? 심지어 태국의 대부분의 재정 수입이 관광 수입인데 반해 한국의 재정 수입 중에 관광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도로 적은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이 태국과 관계가 나빠진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건 단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한국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른 여행지로 발길을 돌릴 거고, 그럼 이 모든 손해는 오롯이 태국이 감당해야 하는 거야. 실제로 한국으로 여행 가는 태국인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한국인들도 태국으로 오는 발걸음을 끊고 있거든. 이건 명백히 태국의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모든 피해는 오롯이 태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거야. 지금 태국 외교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한국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데 한국과 태국의 경제 격차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절대로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지.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봐. 나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고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 그리고 한국이 없으면 태국이 어떻게 망가질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수출 경제를 가진 주요 경제 강국이거든. 혹여나 태국이 한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잃으면 태국은 그 즉시 전자, 기계,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필수품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태국은 아직 한국산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특히나 자동차와 전자부문과 같이 한국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국 산업은 필수 부품의 부족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말 거야. 태국은 아직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킴에 따른 생산 둔화와 비용 증가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거든. 특히 태국의 제조 및 산업 부문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상당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삼성, 현대 및 LG와 같은 회사는 태국에서 여러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들의 철수는 광범위한 공장 폐쇄 및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태국의 GDP를 급격히 감소시킬 거거든. 특히나 태국은 한국 자본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제조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한국의 철수는 태국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거야. 그야말로 한국이 태국을 버린다면 태국의 경제 시간은 역행하여 20세기쯤으로 돌아가 버리겠지. 물론 태국은 관광 수익 면에서도 괴멸적인 피해를 입겠지.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하나이며 매년 수십억 달러만큼 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거든. 한국인 관광객들은 숙박뿐만 아니라 지역체험, 쇼핑, 그리고 식사에도 아낌없는 외화를 지출하고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들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태국 관광산업을 마비시켜 특히 푸켓과 방콕과 같은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의 호텔, 식당, 그리고 소기업들의 문을 전부 닫게 할 게 분명해. 나도 태국인이고 태국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 어쩔 수 없어. 태국이 한국 보고 관계를 끊니 무역 폐지를 하겠다느니 하는 협박을 하는 건 마치 플라이급 복서가 헤비급 복서에게 까부는 것과 같고 결국 태국은 주먹 한번 내질러보지 못하고 그대로 3초 만에 KO 당하고 말 거야. 무역업에 종사하는 나기에 태국 정부가 한국에 강력한 항의를 하며 태국 내의 반항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정말 기본도 안 된 멍청한 방법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어. 현재 한국의 문화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한국 문화를 가장 사랑하는 국가가 바로 태국이라는 거야. 현재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요리가 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러한 한국 미디어, 언어 연구, 그리고 문화 행사에 대한 접근이 일순간에 끊긴다면 이건 태국 내부에 상당한 문화적 공백을 의미할 것이 분명하지. 너도 알다시피 태국 내에는 한국 덕분에 파생된 여러 일자리들이 있잖아. K-팝 댄스 강사, 한국 관련 인플루언서, 그리고 태국 뉴스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분석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야. 그야말로 한국 문화는 태국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상태란 말이지. 그런데 갑자기 한국 문화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러한 문화적 공백기는 태국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혀 태국 문화의 근본부터 흔들어 버릴 거야. 한국 문화가 이 정도로 뿌리 깊게 침투하지 않았을 때라면 모를까. 지금의 한국은 태국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뿌리 깊게 침투해 있고 이를 막을 방법은 국가 자체를 초기화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지. 한국은 기술, 특히 통신, 반도체, 그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선두주자라는 거야. 태국의 산업들은 제조와 생산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라도 한다면 태국의 산업적인 능력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태국은 절대로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거나 전문 지식을 습득할 기회조차 없게 될 거야. 생각해봐.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술회사들은 태국 기업에 부분적으로나마 혁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이 아니라면 태국은 어떻게 이 각박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당장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과 전자제품들만 봐도 그래. 태국인들은 거의 99%가 한국산 전자제품들과 가전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만약 좋은 품질의 가격까지 저렴한 한국 제품이 아니라면 우리는 품질이 조악하면서도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심각한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야. 저는 언니의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동남아시아의 맹주라고 불리는 태국인데
설마 한국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까 싶었죠. 아무래도 언니는 한국물을 먹더니 약간 맛이 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아까보다도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을 경우의 시나리오야. 한국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공장들이 문을 닫고 관광이 감소함에 따라 태국 내의 실업률은 치솟을 거거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빈곤 증가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게 분명해. 또한 한국은 현재 국제무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가로 이런 한국과의 관계 단절은 곧 외교적 고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분명 국제조직에서의 태국의 지위와 전략적인 동맹을 형성하는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리고 태국은 잠재적인 경제 붕괴에 직면하여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 투자자를 찾아야 할 테지만 세계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기술력이면 기술력, 외교력이면 외교력,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한국의 파트너 관계를 대체할 즉각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태국의 경제 위기는 더욱 악화되기만 할 거야. 그래서 태국은 이러한 파국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거야. 반면에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쯤은 주변 동남아시아 전역에도 널려 있으므로 태국과의 관계 단절은 조그마한 뉴스거리도 안 될 게 분명해. 저는 이러한 상상치도 못한 결과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는 그보다도 더욱 압도적인 기술 및 외교적인 파워가 있었고 이러한 강력한 선진국인 한국 앞에서 태국은 꿈틀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가족의 가업인 투어사는 현재 한국인 관광객 수의 급감으로 인해 매일같이 적자만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폐업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투어사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오지 않아 황폐해진 태국 관광거리를 보니 뭔가 한국인들의 힘을 이제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역회사에 다니는 엘리트 언니는 제가 생각을 환기할 틈조차 주지 않고 속사포 같은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나 한국을 악역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도 잘못된 생각이야. 따지고 보면 이건 전부 태국인들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고 한국인들은 매우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거든. 나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한국인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고 한국인들은 절대로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약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정말로 한국인들만큼 착하고 매너 좋은 사람들이 없지. 그런데 이런 한국이 왜 태국에게만 엄격한 입국 심사를 실시하겠어? 현재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숫자는 43만 명으로 이는 한국 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순위 중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으며 태국인 입국자 중 80% 이상이 불법 체류자라는 뜻이기 때문이야. 8%가 아닌 자그마치 80%라는 수치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고도 어떻게 한국을 욕할 수가 있겠어? 나도 그동안은 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지만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 중 대다수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간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이런 무지막지한 숫자를 보고도 그저 태국의 편만 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지. 바로 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 곳곳에서 강력 범죄를 일으키며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약물 문제지. 태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밀수하는 약물 중 하나는 태국 현지에서 야바로 알려진 필로폰류 약물인데 심지어 태국은 한국 전역의 약물을 유통하는 조직화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 2020년 한국 당국은 약물 밀매에 연루된 100명이 넘는 태국인을 체포하는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어. 이 작전은 한국에서 외국 약물 밀매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큰 단속 중 하나였다고 해. 이렇듯 한국 내 태국 이민자 사회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이러한 조직적인 행동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한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모든 태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쯤으로 여기는 차별 행동 따위는 하지 않았어. 그러나 태국인들은 약물을 태국 현지에서 조달해오는 걸로 모자라 이제는 한국 시골 지역에서 비밀 실험실을 만들어서 운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한국은 더 이상 참다 못해 행동을 취하게 된 거지. 내가 한번 생각해봐. 만약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태국 내부에서 약물을 직접 만들고 유통하며 태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과연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과연 너는 그들을 옹호할 수 있겠어? 그러나 부끄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야. 태국인들은 한국 내의 각종 불법 도박 시설로 돈을 번다거나 위조 및 신분 사기의 중심이 되어
각종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다거나 심지어 한국 내에 조직까지 만들어서 폭행 및 강력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있거든. 나는 현재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지만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벌이는 각종 범죄들은 내가 직접 체감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모두 한국 탓이라고 할 수 있겠어? 언니의 말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태국인들은 한국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도 반환 시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언니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며 반신반의했는데 한 번은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언니가 한국 본사에서 일 처리할 게 있다며 저보고 함께 한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한국의 태국인 차별 때문에 한국을 미워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최고의 선진국인 한국을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언니의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입국이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들었어요. 태국의 최상위 계층인 교수나 전문직 종사자도 한국 입국에 실패하는 게 현실인데 그저 평범한 제가 한국 입국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나 언니는 걱정 말라며 그런 소수의 사례들은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태국인들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법한 서류만 잘 챙기면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겁을 먹은 것과는 달리 정말로 적법한 서류만 잘 챙기니 한국인 입국 심사관은 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태국 내의 반환 기류들은 전부 다 무지 및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해 보였고 저는 이런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된 한국에 미안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밖을 나선 저는 그렇게나 꿈꿔오던 한국의 모습에 황홀감을 느끼며 그대로 감동의 눈물까지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깔끔한 거리들과 각종 최첨단 인프라,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들은 제가 선진국에 있음을 실감하게 해줬고 언니의 말처럼 태국이 이런 한국의 관계 단절이니 무역 철폐니 하는 협박을 하다가는 국물도 없겠구나를 여실히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연신 감탄을 하고 있을 때 언니는 일순간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이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여주겠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게 된 곳은 태국인들이 모여 사는 한 허름한 동네였어요. 그리고 제가 동양 사람들을 보고 반가움을 느끼기도 전에 저는 매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태국인들은 정말로 한국 내에서 각종 불법 업소 및 도박장을 운영 중이었고 한국은 분명 약물이 금지된 국가임에도 태국 번화가에서 흔하게 맡을 수 있는 무지막지한 약물 냄새는 온 거리에 퍼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 몇 명도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매일같이 반환 시위를 주도하며 그렇게나 한국을 죽이니 살리니 하던 몇몇 마을 사람들도 한국에서 약물을 팔거나 불법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같은 태국인이지만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남의 나라에서 약물을 팔고 각종 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한국에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란 말인가요? 저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곳 근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서 좀 데려다 줄 수 있냐며 넌지시 미끼를 던져봤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동양 사람이라고 뭐든 베풀어 줄 것 같던 그들은 경찰이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표정이 급변하더니 한국인들의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한국인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황당한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이더라고요. 저는 이들이 불법 체류자임을 확신했고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주제에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완화하길 바라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런 저를 제지시키며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괜히 이런 일에 엮이지 않아도 이들은 곧 쫓겨날 운명이라고 말하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해주더군요. 현재 한국은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태국인들은 한국 내에서도 질이 나쁜 짓만 골라서 하기에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을 잡는 특수 인력들을 꾸려놓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태국인 전에는 한국 내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한국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성공적으로 소탕한 경험이 있는 바 아무래도 선진국 한국이라면 이러한 불법 체류 태국인들 또한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같은 국적의 태국인들을 응원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일만큼은 저도 모르게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언니 덕분에 이번 일은 100% 태국 잘못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었거든요. 태국과는 달리 한국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태국을 완벽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